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FX30, FX3 그리고 알파 7S 마크 3까지 해당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사실 FX3라든가 FX30 두 개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 녀석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탑핸들이에요. 여기서 팬텀 파워가 나오고 뭐 XLR 잭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잡는 순간 여기가 똑 부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탑핸들을 빼놓고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본 건 미국에서 출시한 걸 봤었는데, 이 세트가 한 40만 원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건 안 되겠다. 이번에 알리에서 나온 게 요 기본 세트에 탑 팬들까지 커버하는 게 22만 8천 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샀습니다. 자, 일단 조립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이 조립하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앞에 뭐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안을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따 케이블을 낑겨 넣어가지고 케이블을 숨겨 볼 거예요. 그리고 조립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별로 없는데, 일단 처음에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 자리를 잡을 때 볼트를 처음부터 꽉 조이지 마세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느슨하게 조여놓고 자리를 다 잡은 다음에 조이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조립하는 과정은 빨리 감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세트 조립은 끝냈어요. 보시게 되면은 탑핸들을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암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알루미늄 나토레일을 이렇게 길쭉한 걸 달아가지고 힘을 보강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움직여 봐도 하나도 안 흔들리고 내구성도 상당히 괜찮게 보여요. 저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 붙일 거냐면은 스몰 리그에서 나온 상단 콜드 휴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추가를 해주는 거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엉성해 보였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내구성도 괜찮고요. 이 정도면은 힘을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V마운트 배터리를 장착해가지고 쓰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들은 뭐 다른 데서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기본인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에다가 이 15mm 로드를 붙여줍니다. 제가 늘 사용하던 그 저렴한 녀석 있죠? 스몰 리그에서 가장 싸다는 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해줘요. 참 의외로 마음에 드는 점이, 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4분의 1인치나 8분의 3인치 두 개로 고정을 하는데, 이 녀석은 세 개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다 꽂았더니 엄청나게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센터가 아주 칼같이 잘 맞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맨프로트 플레이트, 사실 그 셔틀러 플레이트입니다. 은근 자랑질. 좋아. 자, 어쨌든 셔틀러나 맨프로트나 같은 울타리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냥 꽂아주고, 오케이. 자, 그리고 렌즈 서포트까지 장착을 했어요. 사실 머리통 위에 이게 없으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장착을 하곤 하는데, 이 머리통에 이 XLR 어댑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장착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저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딱 여기까지는 세팅을 한 상태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나 보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긴 해요.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닌자를 붙여 봅시다. 닌자는 대형 메모리가 없는 관계로 제가 이걸 자주 쓰고 있는 건데, 문제가 요 HDMI 터미널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탁탁 하면서 쇼트가 나거나 아니면 접속 불량이 일어나 가지고 얘가 뻗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전에 사용하던 HDMI 케이블이더라고요. 이전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얇은 케이블들을 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게 짐벌에다가 카메라를 올렸을 때 이 모니터를 위에 장착하면 밑에서 움직이는데 케이블이 두꺼울수록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얇은 케이블을 썼던 건데 그 녀석의 문제가 요 클램프에 제대로 물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넥시라는 브랜드의 HDMI 케이블을 컴퓨전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 이 클램프로 끝까지 꽉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눌러도 움직이지 않고 잘 물려 있는 이 상태가 돼요. 그리고 얘를 닌자에 이렇게 꽂아 주고요. 그리고 닌자에 전원을 공급을 해 봅시다. 어딨냐? D탭하고 이 어댑터 잭으로 되어 있는 얘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저 배터리에서 닌자로 전원을 공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와 가지고 요 D탭 분배기 여기 꼭 꼽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닌자로 촬영하는 기본 세팅인 거죠. 요 선이 좀 보기가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낑겨서 오 이거 괜찮다. 자, 선 정리는 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에다가 남는 부분을 이렇게 꾸깃꾸깃 구겨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전원 올리고 닌자 스위치부터 한번 넣어 주고요. 아, 배터리가 잠들어 있나 보다. 이 배터리가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뭐 2시간? 30분?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잠들기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방출되는 거. 특히 얘 같은 경우에 뒤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 모니터가 전기를 계속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빼기 위해서 잠들기 모드가 있기 때문에 잠들기 모드를 해제하고 그리고 돌아라. 돌기 시작했어요. 닌자를 켜주고 다음으로 카메라를 켜주고 이렇게 딱 세팅해서 사용하면은 카메라에서 10W 먹고 닌자에서 20W 먹고 그리고 30W 배터리는 150W급이니까 5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한 세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딱 요 정도면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가면 오바예요. 그런데 저는 오바를 해야죠. 카메라 전원 끄고 닌자도 끄고 일단 이 시네마 렌즈를 세팅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무선 팔로우 포커스 혹은 유선 팔로우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거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달려 있으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달아 봅시다. 저는 뉴클리어스 M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을 이 렌즈에 장착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요 녀석을 같은 방향에서 두 개를 장착하려고 그러면 이 렌즈 소프트가 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걸려 가지고 두 개가 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장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기잖아. 좌우에 하나씩 있는 것도. 와, 얘가 결정적으로 비싼 녀석들하고 차이점이 이 기어가 있잖아요. 비싼 녀석들은 이 기어가 이 방향에서도 꼽히고 뽑아가지고 반대쪽에서 들어가고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거 쓰면은 이렇게 생겼어도 한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렌즈 서포트를 제거하고 다른 렌즈 서포트를 써야 되겠어요. 요즘엔 고급 렌즈 서포트들이 다 이상한 모양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를 뒤졌더니 여기에 3,000원인가 하는 그 저렴한 녀석이 있어요. 거기에 요 스펀지 테이프를 구해 가지고 여기 좀 묻혀 가지고 요걸로 받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렌즈 서포트를 받쳐 놨는데 아래에서 위만 이렇게 얹고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한 거보다는 이렇게 받쳐 놓은 게 좀 나아요. 아예 안 하면 이게 이렇게 껐덕껐덕거리는 소리도 나고 길잖아요, 렌즈가. 그러다 보니까 움직여요. 이 마운트는 뭐 시네마형 마운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포토용 마운트를 대충 달아놓은 거라서 렌즈를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렌즈 서포트를 이렇게 올려서 적당히 맞춰주고요. 그리고는 이런 고무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냥 뭐 등산 장비 같은 데 사용되는 뭐 옷 같은 데 들어가는 그 고무줄이에요. 거기다가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냥 눌리면은 그 딸깍하고 그 목끈 같은데 모자 같은 거 이렇게 걸어주는 그 녀석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이 고무줄을 살 때 30m인가? 30m 정도를 10,000원에 구입을 하고 이 꼬다리는
100개를 한 5,000원 정도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한 100개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무줄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 주세요.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렌즈가 움직이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당겨요. 걸어놓은 상태에서 당기시면 돼요. 렌즈가 더 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렌즈가 여기 딱 고정돼 가지고 고무줄을 안 한 것보다는 몇 배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 작업을 한 이유가 전동 팔로우 포커스를 여기다 갖다 꽂았을 때 처음에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0점을 잡거든요. 그때 누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장착할 땐 잘 눌렀는데 렌즈가 휘면서 드드드드드 그러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요 앞쪽에서 고정해주는 작업은 해주셔야 돼요. 무선 팔로우를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전원을 이렇게 꾹 눌러보면은 전원이 켜지면서 이렇게 초기 세팅을 해요. 이렇게 띵띵 오케이. 끝에서 끝까지 돌면서 지금 어느 정도 범위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초기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무선 팔로우 포커스를 달았으니까 누가 이 팔로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규모가 큰 차량에서는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로 저쪽으로 날려주면 큰 모니터에서 이걸 보면서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좀 작은 규모일 경우에 모니터 큰 걸 옆에다 설치하면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를 이 옆쪽에다 더 달아주고 그리고 그 옆쪽에서 지켜보면서 누가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측면 모니터를 하나 더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조그만한 매직 암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 야, 그런데 제가 아까 테스트 삼아가지고 이걸 여기 붙이는데 안 들어가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저렴한 녀석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걸어주고 이 정도? 이 정도 뭐 나쁘지 않겠죠. 쳐다보는데 살짝 뒤로 제껴주고 그리고 닌자에서 출력되는 라인을 꽂아가지고 으라짜 와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 옆에 더 달라붙는 거죠.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모니터가 두 개가 달라붙으니까 무겁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고 그리고 기왕지사 마이크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크를 한번 여기다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이 마이크 때문에 좀 전까지 분명히 시네마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ENG가 돼버렸어. 오케이. 자, 다음 거는 이렇게 옆에다 하나를 달아놨지만 무선으로 동시에 보내면서 옆에 것도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왕 있는 거 요 녀석을 여기다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MP-F 시리즈 배터리 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 중에서 요 배터리의 장착 부위가 이쪽 면에도 있고 이쪽 면에도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얘를 이 모니터 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반대쪽에 또 이거랑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무선 팔로우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장착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해 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 녀석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장착 위치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콜드슈 마운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이려고 했었는데 이 카메라를 세팅할 때는 두 가지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시선을 가리는 무언가가 여기 들어오면 되게 거슬리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잡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 위쪽에서 들어가는 탑 핸들을 잡아야 될 이 라인을 남겨 두셔야 돼요. 그리고 FX3나 FX30 같은 경우는 오른쪽 뒤로 손가락이 들어가서 메뉴라든가 뭐 조정해야 될 때 이 뒤로 들어가잖아요, 손이. 그러니까 이 라인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 모니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절로 들어가는 길이 필요가 없으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두고 썼을 거예요. 이 모니터들은 안에 메뉴가 있어서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걸 조금 더 밀어내면 저 안으로 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이 들어갈 수가 있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어쨌든 탑핸들하고
이 뒤로 메뉴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내 시야가 메인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각도, 여기는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이쪽인데, 이쪽이면 좋죠. 그런데 붙일 자리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어딜 선택을 했냐면은 닌자 머리 위에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4분의 1인치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이런 나사가 있어요. 이건 네이버에서 구입한 건데 이 사용되는 장비들은 대부분 제가 찾을 수 있으면은 링크를 밑에다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볼트가 위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야, 이거 무슨 탑이야? 왜 이렇게 높아? 그리고 볼트에 들어가는 파워 케이블 이렇게 장착해주고, 이게 어느 쪽으로 내려오면 거슬리지 않을까? 아, 연결은 맞게 됐는데 뭔가 타워를 쌓은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네요. 아, 이럴 땐 이 7인치 모니터를 센터로 보내고 이 녀석을 이 옆으로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켜봅시다. 이렇게 장치를 많이 연결했을 때는 주변 장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카메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그리고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 켰고, 닌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카메라 전원을 이렇게 올려주면 나와라. 나왔네요. 전원 들어온 거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팔로우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자, 가운데 닌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책상 위에서 보여드리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뭔가 조립을 해놨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걸 지금은 수정할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네요. 자, 일단 정리하고 기타 등등 필요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 녀석은 위에 탑 핸들이 없을 때 여기 붙이는 그 녀석이에요. 그리고 요거 반쪽이 남거든요. 반쪽도 마찬가지로 FX3 말고 다른 카메라를 붙였을 때 이 앞뒤 길이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싶을 때 저기 꽂아가지고 앞뒤를 길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탑 핸들이 없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탑 핸들은 무조건 두 개를 잡는 게 좋아요. 요거처럼 한쪽만 잡혀 있으면, 야, 이걸 버틸려면 레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레드 카메라가 요 탑 핸들을 이렇게 쓰고, 아리 같은 경우엔 뒤에도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튼튼한 기계가 아닌데 요거 하나로 버텨야 된다. 그거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 보면 뒤에 나사산이 있잖아요. 이거 8분의 3인치인데 여기다가 부시 어댑터 4분의 1인치로 바꿔주는 부시 어댑터 하나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저 뒤에 거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마이크를 다는 탑 핸들이 필요치 않으시다면 요런 거 하나 구입해 하셔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요렇게 해놨으니까, 자, 아까 카메라하고 요 닌자까지 30W, 그리고 이 모니터 40W, 와, 이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50W, 이렇게 되면 요 배터리로는 3시간, 그리고 요거는 이제 300W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붙이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여기에 D탭이 4개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V마운트 배터리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 4개로 다 분배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카메라 전원을 끄고요. 옆에 화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배터리를 이렇게 뽑아요. 아직도 화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배터리를 꽂아. 왜지? 이 모니터 화면을 나오게 만드는 게 이게 전기가 그렇게 적게 먹나요? 여기 뭐 콘덴서 같은 게 들어있어 가지고 저게 되어 있나? 이 안에 하스압 기능이 들어있는 건지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딱 꽂아 놓으니까 이제 앞뒤 밸런스가 좀 맞아 보이네요. 남는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탑 핸들만 풀렀을 때 요 사이로 요 앞에 게 쏙 들어가 가지고 위로 올라가라고
여기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지금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